한국은 저에게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경유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10년 경력의 미국 승무원으로 수없이 많은 나라를 오가며 어느 도시에서나 흔들림 없이 일해오는 완벽주의자였죠.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마주친 아주 평범한 장면이 제 모든 원칙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친절은 매뉴얼에 불과하다고 믿어온 저였지만 그날 한국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르지? 라는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단 하루 서울에서 보낸 이 짧은 시간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이 어떻게 한 외국인의 내면을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델타항공 국제선 수석 승무원 에밀리 월시입니다. 34이 된 지금까지 수많은 하늘길을 오갔죠. 이번에는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서울에서 24시간 스톱오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그저 스케줄상 머물게 된 곳일 뿐이었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에밀리, 내일 서울에서 하루 있다가 도쿄로 가는 거죠? 너무 부러워요. K-팝 콘서트 티켓 구할 수 있을까요? 신입 승무원 리사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디즈니랜드에 가는 어린아이 같았죠. 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예요. 공항에서 호텔로, 호텔에서 다시 공항으로 가는 일정이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리사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이런 냉담함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이혼 후 모든 인간관계에 무감각해졌거든요. 감정은 그저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미소 지으며 음료를 건넸지만 그건 매뉴얼에 있는 친절함일 뿐이었어요. 제 마음은 오래전에 얼어붙었으니까요. 다른 승무원은 한국 경유의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 비슷해요. 결국 우리는 일하러 가는 거고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시간도 없을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어요. 사실 한국이란 나라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제시가 한국계 입양하였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제시와 연락이 끊겼고 그 이후로 한국에 관한 모든 것에 감정을 억제해왔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24시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야. 특별할 것 없어. 제 마음속에는 단단한 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로요. 스케줄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호텔 체크인, 휴식, 다음날 일본행 비행기. 딱 그것뿐이었어요. 다른 승무원들처럼 들떠서 관광지를 찾아다닐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동료가 서울에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전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호텔에서 쉬고 책 읽을 거예요. 다음 비행을 위해 컨디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사실 이건 반쯤은 변명이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시와의 추억, 그리고 그 이후의 상실감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재빨리 억눌렀습니다. 이곳은 그저 지나가는 곳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비웃기도 한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죠. 미국의 공항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월시 승무원님 델타항공 소속이시죠? 미국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국 심사관이 제 이름과 소속을 정확히 알고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저 기계적인 절차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개인적인 느낌이 드는 걸까요? 불편하면서도 묘하게 기분 좋은 감각이었어요. 공항 내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를 찾아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순간 균형을 잃었고 뜨거운 커피가 제 셔츠에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미국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하거나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화상 입지 않았어요? 한 여성이 물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수건을 꺼내 도와주려 했고 카페 직원은 얼음과 수건을 가져왔어요.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런 반응이 처음이라 멍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함을 받는다는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새 음료 준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매장 상품권입니다. 다음에 오시면 사용하세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죠. 왜 이렇게까지 친절할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다시 자리에 앉아 새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친절함이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각자의 일에만 신경 쓰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마치 제가 오래된 지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표면적인 친절함일 뿐이야.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호텔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새치기를 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월시 승무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호텔 셔틀이 곧 도착합니다. 안내 직원이 제 이름표를 보고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외국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니.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죠. 사람들이 줄지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델타항공 승무원이시죠? 호텔까지 모시겠습니다. 버스 기사가 영어로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알아봐 주다니요.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공간을 존중했어요. 누군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배려였죠.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리셉션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월시 승무원님, 델타항공 소속이시죠? 이미 체크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플라이트 크루 전용층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제 이름을 부르며 직업까지 알고 있다니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가 일상인 걸까요? 아니면 외국인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희 호텔은 항공사 승무원분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24시간 라운지 이용과 조용한 객실을 준비해드렸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우대가 낯설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승무원 할인은 있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받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는 모습이 보였죠.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원래는 그냥 호텔에만 머물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 도시가 궁금해졌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화려한 간판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묘하게 편안함을 느꼈죠. 갑자기 앞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즉시 달려가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는 물병을 건넸어요. 또 다른 사람은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자기 갈 길을 갔을 거예요. 혹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었겠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월시 승무원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일정은 내일 오후 2시 출발이시죠? 제 일정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이런 세심함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이 낯선 도시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명동이라는 곳으로 향했죠. 호텔 직원이 쇼핑하기 좋은 곳이라고 추천해 주었거든요. 거리는 이른 아침인데도 활기찼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관찰자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셨어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어요. 화장품 가게 앞에 서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이요. 저희 가게에 많은 외국인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구경하세요. 그 직원은 억지로 물건을 팔려는 느낌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이건 한국에서 유명한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미국 분들은 이런 제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발라보실래요? 직원이 제품을 소개하며 손등에 테스터를 발라주었습니다. 사실 화장품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 직원의 친절함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일본 가는 길에 하루 머물게 됐어요. 아, 그럼 짧은 시간이네요. 서울의 매력을 다 느끼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다음에 꼭 더 오래 머물러 보세요. 직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낯선 사람의 일정에 관심을 가질까요? 미국이었다면 그저 비즈니스를 위한 형식적인 대화였을 텐데 이 직원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가게를 나와 거리를 더 걸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전통 인형을 파는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창가에 전시된 한복 입은 인형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제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제시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던 모습, 한국의 전통 의상과 음식에 대해 알려주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날 제시가 눈물을 흘리며 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라고 말하던 모습.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제시와의 추억, 그리고 그 후의 공허함. 모두 이 낯선 도시에서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들어오세요. 구경만 해도 괜찮아요. 가게 주인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전통 인형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인형, 전통 악기를 든 인형, 결혼식 의상을 입은 인형 부부. 이 인형들은 모두 수작업으로 만든 거예요. 한국의 전통을 담고 있죠.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중 하나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은 작은 소녀 인형이었어요. 제시가 좋아했을 법한 인형이었습니다. 이 인형은 특별해 보이네요. 네, 이건 전통 명절에 아이들이 입는 한복을 표현한 거예요. 외국인 분들이 많이 구매해 가시는 제품이죠. 저는 그 인형을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시에게 이런 인형을 선물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계속 연락했다면 지금쯤 제시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을까?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인형을 살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 순간 이 작은 인형이 제시와 저를 다시 연결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게를 나와 인형이 담긴 작은 상자를 손에 쥐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배가 고파졌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는 식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나요?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모든 음식이 낯설었어요. 사진이 있긴 했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오셨죠? 추천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직원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의 추천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작은 접시들과 생고기가 놓였어요. 이게 다 뭐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직원이 제 당황한 표정을 알아차리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있는 작은 화로에 고기를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이건 삼겹살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기 중 하나죠. 잘 익으면 이렇게 상추에 싸서 먹어요.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지켜봤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죠. 직원이 고객의 음식을 이렇게 직접 챙겨주다니요. 이 작은 접시들은 반찬이라고 해요. 한국 식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각각 다른 맛이 있어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직원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가 만들어준 쌈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이 너무 강렬해서 놀랐습니다.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그리고 매콤한 맛이 어우러져 있었죠. 맛있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 손님들은 처음에 낯설어 하시지만 대부분 좋아하세요. 저희에게 외국 손님은 가족 같은 존재거든요.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같은 존재라니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작은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한국 전통차와 약과라는 디저트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런 작은 친절함이 계속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추가 서비스는 항상 추가 비용을 의미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손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났죠. 식당을 나서려는데 직원이 다가왔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 없으세요? 잠시 후 그가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사용하세요. 제 것인데 괜찮아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망설이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한국 남성이 일어섰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저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그 남성은 자신의 우산을 펼치며 웃었어요. 함께 가시죠. 제 이름은 태연이에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순수한 도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밀리예요. 태연은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여 비를 맞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군요. 서울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이게 정말 평범한 일상이라고요?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일이 얼마나 드문지 그는 알까요? 저기 호텔이에요. 저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비를 안 맞았네요. 천만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이죠. 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산을 저에게 건넸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전 집까지 금방이거든요. 내일도 비 올 예정이라던데 필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에밀리. 태연은 가볍게 손을 흔들고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이런 무상의 친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며 생각했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야. 이건 진짜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마음이야. 처음으로 제 단단한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우산을 손에 쥐고 엘리베이터를 타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벽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그 벽이 얼마나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지하철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행 비행기는 오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니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미국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티켓을 사는 방법을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는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동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티켓을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기계 앞으로 저를 안내했고 영어 메뉴로 전환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도시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임산부가 타자 즉시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양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에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시되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명동에 도착해 거리를 구경하던 중 호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행 비행이 기상 악화로 6시간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체크아웃 시간을 연장해주고 미니 전통시장 투어를 제안했어요. 광장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외침, 흥정하는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가이드가 한국의 전통 간식인 호떡을 사주었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다가 문득 작은 인형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은 소녀 인형이었는데 제시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형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제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가이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생각났다고요. 저는 그 인형을 구매했어요. 제시에게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녀를 기억하는 무언가를 갖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건물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 온기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어요. 시장 투어를 마치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이드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장 근처 작은 찻집을 찾아 들어갔어요. 한적한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시,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한국계 입양하였던 그녀를 떠올렸어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저는 그 이유도 모른 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제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도 나처럼 자신의 뿌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한국을 찾아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을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대화를 짧게 끝냈을 텐데 오늘따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어린 시절 친구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계 입양하였던 친구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이곳에 오니 자꾸 생각난다고요. 누군가를 잊지 못해 슬퍼하는 건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친구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찻집을 나오기 전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제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찻집을 나와 호텔로 향하는 길,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할 용기를 얻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챙기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이 제 마음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 도시를 떠나게 될 것 같았어요. 하루 만에 이 도시에 정이 들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면세점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비행기 출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거든요. 화장품 매장, 전통 공예품 가게, 식품 코너를 지나치며 마지막 쇼핑을 즐겼습니다. 한 전통 공예품 가게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창가에 전시된 인형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시장에서 본 것과 비슷한 인형들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안에서 나오는 여성과 마주쳤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찻집에서 만났던 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딸과 영상 통화 중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젊은 여성의 얼굴이 보였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던 제시와 닮아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에밀리 월시. 화면 속의 얼굴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입을 가렸습니다. 에밀리? 정말 너야? 제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제시였어요. 제시는 한국에 와서 전통 공예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의 일부라고요. 그녀의 어머니는 제시가 만든 인형을 저에게 선물했어요. 제시,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이번엔 내가 더 오래 머물게. 그래. 기다릴게. 이제 우리 다시 연락하자, 에밀리.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저는 인형을 품에 안은 채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게 그저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의 일부가 된 곳,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 곳이었습니다. 인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루만 머무를 예정이었던 서울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친구와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때로는 짧은 만남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법이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올 땐 하루가 아닌 더 긴 시간을 머물러야겠다. 이 도시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테니까. 서울은 이제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남게 되었어요. 그저 경유지가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귀향지로요. 작은 친절과 배려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 나라의 진짜 힘은 바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우산을 씌워주는 그 손길, 낯선 이에게 괜찮으세요? 라며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일상 속의 배려에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특별한 마음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도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